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사문 해피 사문. 자, 오늘 처음 저를 만나시는 분은 제가 해피 막 이러니까 당황스러웠을 때 있죠. 뭐 웃기기도 하고 순간 저는 이제 이론 강의 때부터 계속해서 해피입니다. 해피한 사회과 교육론, 해피한 사회문화, 해피한 정치. 다 우리가 시험을 잘 봐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발령을 받으면 그때 해피할 것이니까 지금은 새드해도 언해피해도 견디자, 참자, 고진감래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지금이 해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현재를 위해서 정말 내가 집중을 해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이 상황, 이것 자체가 해피이지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임용시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해피해요. 아니 여러분 같은 훌륭한 분들을, 그렇죠? 다 대학 졸업생들이시잖아요. 지금 웬만한 입시 학원에서 웬만한 수험생들 치고 이렇게 고학력 수험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옛날에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뭐 지금도 로스쿨 뭐 있긴 하지만 정말 그냥 공무원 시험 뭐 등등등 다 고졸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대졸이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를 보고 계신 분 중에는 기간제로 지금 선생님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학원 계신 분도 있고 또 뭐 진짜 대학원도 다 마치셨고 심지어 박사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해피예요. 그래서 늘 해피하자라는 의미로 해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단계가 이론 강의였습니다. 정말 권 교수의 해피한 사회문화. 어우, 책도 두껍고요. 제가 뭐 그 이론 강의 할 때도 강조를 드렸지만 서답형 문제, 수능이 아닙니다. 서답형 문제로 우리가 임용시험 현장에서 시험지로 맞닥뜨릴 바로 그 내용들을 거의 강독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던 바로 그 교재 1단계이고요. 그리고 2단계가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수능하고 임용에서 중복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연구 방법이라든지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문화 부분, 뭐 일탈 이론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까지도 좀 일부 가져오고 또 우리의 기출문제 해서 전체 308문제를 우리가 다루었던 바로 그 기출문제. 요 두 책, 이 두꺼운 두 책에 있는 것을 제가 모았습니다. 긁어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이름은 실전문제 정교화반인데요. 그렇죠? 자, 실전문제 정교화반.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강의를 통해 24번의 이 강의를 통해서 올해 임용시험에서 제 강의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여러 문제가 아니고요. 100%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신규 입성이기 때문에 너 좀 그렇다. 신규니까 죽기 살기로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10년, 15년 하신 분들은 해오시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교재를 보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의 그동안 쓰시던 교재들의 뭐만 바꾸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에 나오는 기출문제만 살짝 붙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1년을 1월부터 11월 초까지 1년을 강의를 끌고 가시는데 제가 봤거든요. 제가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거의 이론 강의를 계속 반복하셔요. 이론 강의를. 그러니까 1단계도 이론 강의 하시고 2단계에도 이름은 기출문제인데 실제로 기출문제 푸시는 것은 잠깐 푸시고 기출문제 푸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론 강의를 한참 하시고 기출문제 잠깐 푸시고 또 지금 우리는 3단계인데 연습문제, 실전문제 정교화반인데 이때도 역시나 문제는 이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창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들어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좀 유명하신 선생님, 교수님들 봤더니 문제는 조금 하시고 또 이론 부분을 계속 하셔요. 그것은 실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지요. 실전 모의고사도 그냥 그 비슷비슷한 문제 출제를 하시는가 살짝 고치시는가 해놓고서는 또 이 문제와 관련되는 이론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도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과감하게 제가 판단을 했고, 저는 어차피 처음이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잖아요. 제가 기존에 계신 분들 따라쟁이로 하면 저는 선택될 가능성이 0입니다. 다르게 해야죠. 다르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뭐 기존의 선생님들, 교수님들 강의를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딱 보면 알거든요. 저도 뭐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가 좀 커요. 머리만 이게 형태만 크겠어요. 그 안에 뇌도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저는 제가 아주 뭐 좋아하는 분이 칸트 선생님 좋아하고요. 부러워하는 분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에게는 스승 소크라테스가 있어서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었죠. 근데 저한테는 지금 소크라테스가 없어요. 예, 저 칸트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도 좋아해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천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 그리고 제 이론 교재, 그리고 수능에서도 일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냥 바리 문제만 합니다. 문제만. 그래서 제가 8주 동안 강의를 할 거고요. 이제 이번이 첫 주이고, 보통 제가 한 번 강의를 올릴 때 3개씩 올릴 거거든요. 24개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간에 당연히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24강의에 한 번 강의에 최소 10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문제가 돼요. 240문제. 그러니까 제가 약속 드리는데 240문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4강이 다 끝났는데 38, 24강이 다 끝났는데 240번까지 안 나갔다? 그럼 저한테 소송을 걸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 중에 변호사 좀 한가한 변호사들 계시면 저를 상대로 소송 걸라고 하세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형사는 안 되고 민사로 부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임용해서 사회문화 4문제 아니면 5문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몇 문제를 본다? 최소 240개를 봐요. 저는 240에서 300개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 240개에서 300개를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그것도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그런데 거기서도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출제가 잘못된 거예요.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 적중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나시는 분은요, 그냥 땡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는요, 다른 사회문화, 다른 임용 사회문화는 책이든 뭐 교재든 강의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만 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저도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장사꾼을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이 강의를 저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헛소리 하겠습니까? 제 양력 보면 알잖아요. 제가 67년생이니까 이제 제가 56세입니다. 이제 막 만 나이로 통일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56세고요. 그래도 참호책, 차경수 교수님, 모경환 교수님, 제 직속 후배 아닙니까? 서울대 사회교육과 제가 직속이잖아요. 전 명덕외고 선생님, 그리고 EBS 강사, 현 강남 대성학원 강사. 저도 명예가 있어요. 안동건 씨 3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뽕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믿음이 좀 가지 않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현장 강의 오신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빈칸을 좀 채워보시라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장 강의 안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반드시 교재를 미리 다운을 받으시고요. 교재를 미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혼자 있는 곳에서 강의를 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내가 올해 한 방에 내가 합격하겠다. 정말 나에게 내년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카페 가서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억이 뭘까요? 기억이 뭔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말을 하실 때 편하잖아요. 자기 방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그냥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카페 이런 데서는 옆에 사람, 바로 옆에 사람 들릴 수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기능론. 이런 거. 기능론! 이러면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누가 있다면 틀렸을 수도 있는 거 슬쩍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해내면 올해 반드시 그냥 합격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너무 쪽팔려, 너무 부끄러워 이러면 그래도 혼자서라도 기능론 이런 거 해야 돼요. 받아쓰기 안 됩니다. 빈칸 채우기 받아쓰기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40문제가 넘으니까 비슷비슷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왜 240개를 다 상호편타적으로 문제를 내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늘 나오는 게 몇 개 정해져 있는데 240개를 어떻게 상호편타적으로 냅니까? 그래서 비슷비슷한 거 계속 나옵니다. 뒤늦게 계속 나오고요. 배법 계속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 놓쳤다고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빈칸에 그냥 저절로 이 글자가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쪽에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자, 사회학적 상상력. 자, 비판적 사회읽기 책에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회학적 상상력이죠. 자, 이것은 고기 기출문제입니다. 2006학년도에 출제된 이후에는 지금 출제가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쉬워지는 추세입니다. 수능만이 쉬워지는 추세가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임용시험도 좀 쉬워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냈던 것들 중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퀘스천들 중에서 별 프로블럼이 없었던 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능은 정말 완벽한 문제가 수능 문제죠. 수능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문제가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서 소스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기출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쉽게 낼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합격 컷이 1단계 합격 컷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좀 적당히 낮으니까 논술까지 다 합쳐서 교육학 논술까지 합쳐서 80점이 되지 않아도 뭐 합격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기는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경제 포기. 뭐 법이 어렵다. 법 포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과목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수험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합격을 한 거예요. 한 과목을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니까 시간을 다른 과목을 더 공부하니까. 근데 올해는 점점 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점점 커트라인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고생하지만 이거 2년, 3년, 4년 계속 할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요, 아는 것은 있고, 또 듣자니 그렇고, 근데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으니까 늘 불합격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고, 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수생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를 오래 만났잖아요. 이미 시간 지나갔습니다. 3단계, 4단계, 이 연습 문제, 실전 문제 정교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그것만으로도 문제 엄청나게 많이 접할 수 있고요. 또 해설도 꼼꼼하게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우리가 그냥 지금부터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백지에다가 저와 함께 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아셨죠? 자, 1번 갑니다. 자, 다음 그래서 괄호 안에 기역과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기출 문제는요 당연히 바꿨습니다. 응용해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는 우리 기출 문제 제 강의에 그대로 있고요. 요거를 바꿉니다. 좀 응용해서. 자,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요? 찰스 라이트 밀스죠. 밀스. 저는 밀스 이야기 할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요. 측은지심이 발동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셔야 할 분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절하셨습니다. 현대 사회학자, 윤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오래 사셔요. 1929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으셔요.
1929년에 대표적인 위르겐 하버마스라든지 뭐 캐럴 길리건, 넬 라딩스라든지, 그러니까 1929년 무렵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셔요. 뭐 그거를 이제 웃기는 이야기로 왜 1929년이냐, 뭐 그럼 세계 대공황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베이비 붐 세대도 뭐 전쟁 끝나고 이제 남편이 집에 오랫동안 있다, 뭐 공황, 세계 대공황이니까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오래 있다, 뭐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어른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윤리학자, 이런 사회학자들이 되게 오래 사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찰하고요,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네. 그리고 막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 이런 것들도 많이 아시고요. 근데 이 밀스 라이트, 찰스 라이트 밀스는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창창한 50대에. 그래서 정말 대단한 학자인데요, 정말 아쉽긴 합니다. 예. 비판사회학자이고요. 비판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사회과 교육론에서도 비판 나오죠. 사회 비판 모형 있죠. 비판사회학. 비판하면 일단 누구다? 비판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 마르크스죠. 근데 마르크스 주의를 비판사회학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다? 독일의 어느 도시? 프랑크푸르트잖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또 되게 유명하고요. 비판사회학으로. 밀스 역시 미국 사람이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것은 위르겐 하버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을 유지하자, 뭐 존중하자, 뭐 단합하자, 결합, 통합하자, 이게 무슨 논? 기능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과연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사회인가? 요 생각을 해보자. 물론 마르크스는 혁명을 이야기하죠.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뭐 그 소련, 그렇죠, 러시아의 예를 보더라도 쉽지가 않구나, 또는 뭐 꼭 그래야 되나 해서 사회민주주의 뭐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뭐 혁명까지는 거기도 프랑크푸르트 학파 안에도 또 여러 사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혁명까지는 아니고 좀 비판적으로 보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학적 상상력. 이게 바로 밀스의 책이고요. 자, 요것을 역시 같은 비판 계열에 있는, 뭐 론으로 따지면 같은 갈등론자인데요. 갈등론에는요, 마르크스 갈등론이 있고 베버의 갈등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든스입니다. 앤서니 기든스, 그 유명한 복지 관련하면은 제3의 길 하는 바로 생산적 복지를 이야기했던 앤서니 기든스죠. 현대사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요 앤서니 기든스는 베버 계열의 갈등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갈등론 쪽이다 보니까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그래 이거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그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수로 구분을 합니다. 요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앤서니 기든스입니다.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해서 기든스가 다시 세 수로 분류를 합니다.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사회학적 상상력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기억, 그렇죠? 역사적 상상력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유산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날의 생활 양식과 어떻게 다름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자, 여기서는 여기가 쭉 이렇게 그냥 제시가 되었지만 당연히 이걸 빈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 비판적 상상력은요, 역사적, 인류학적, 비판적 그 글자도 당연히 써놓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밑줄을 치놓고 그 의미를 그죠? 또는 뭐 그 특징을 서술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써봐야 하고요. 그래서 니은 문제를 제가 낸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류학적 상상력은, 자, 역사적인 상상력은 과거와 현재입니다. 시간의 흐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류학적 상상력은 동시대라고 보면 돼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려면, 그렇죠, 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은 현재는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있는 그대로 보기가 쉽지는 않지요. 더 정확하게 보려면 현재를 비교하는 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인류학적 상상력이고 비교 사회적 상상력이라고도 하죠. 자, 니은에 들어갈 것 받아쓰기 준비. 자, 받아쓰기 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각 나라와 지역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특정 나라나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게 해준다. 자, 앞으로 계속 서술형 문제, 빈칸을 이제 채우는 단어 이런 것들은 뭐 용어 이런 것들은 금방 받아쓰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긴 거는 선생님 너무 속도가 빨라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홀수 쪽, 홀수 쪽 교재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Stay foolish, just do it. 그랬죠? Stay foolish, just do it. 자, 그냥 써야 합니다. 서술형 문제는요, 곰곰하게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서 완성되게끔 완성을 씌워놓고 그 완성된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써야 합니다. 떠오르는 단어들을 이게 뭐 자동사다, 타동사다, 목적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떠오르는 뭐 어떤 글자들이 막 있으면 막 써놔야 돼. 끄적거리듯이 막 쓰고요. 그걸 보면서 퍼즐 맞추기 하듯이 직소 모형에서 퍼즐 맞추기 하듯이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배치를 하는 거고요. 빠진 거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쓰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부담이 되니까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서 뭔가 깔끔하게 완성된 문장이 딱 정해져야 그때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지체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백이 많잖아요. 시험 용지에는 시험지는 여백이 많으니까 그냥 써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교정합니다. 퇴고합니다. 퇴고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기억이죠. 바로 역사적 그리고 인류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 역사적이 시간적이죠. 역사적이 과거와 현재 시간이고요. 인류학적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적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시대의 여기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 아마존 어느 부족의 문화, 동시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원시 부족의 문화, 동시대. 시간과 공간을 말하려면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시공간적으로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열린 사고는 일정한 가치 판단을 함축을 합니다. 이 판단은 바로 디귿의 비판적 상상력으로 인해 도출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비판적 상상력으로 인해 도출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류학적 상상력,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하면 비판적 상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봤더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절대적인 것 아니구나. 이것이 최선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와 다른 문화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1등, 쟤네들은 꼴찌, 이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원시다, 야만이다 생각했던 저기에도 진짜 기가 막힌 합리성이 있구나. 마추픽추 같은 건축물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피라미드 같은 그 거대한 건축물 지금 되겠습니까? 쉽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무조건 고대, 아직 원시,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봤더니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문화에서도 여전히 어떤 부분은 아직도 어떤 야만의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인간 존중은 하지 않는, 파괴하는 이런 것들죠.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상상력 그리고 인류학적 상상력은 비판적 상상력으로 이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상력은 비판은 따지는 거잖아요. 따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따지는 거 비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라는 글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비판 사회학 갈등론 쪽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뭔가 아쉬워. 그거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강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착취, 억압, 지배, 피지배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불평등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약간은 조금 덜 과격한 어떤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갈등론 쪽에서 쓰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비판입니다. 주로. 자, 이 상상력은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 기존. 역시 기존이라는 것. 기존과 나중을 구분하는 겁니다. 기존은 이미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유리한?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그럼 지금
피지배 집단이거나 지금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들은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기능론은 이걸 뭐라 그래요? 모두가 합의했다라고 보잖아요. 모두가 합의했다. 그리고 사회는 점진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듯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큰 혼란이 없는 거야. 니네들은 왜 그렇게 과격하게 갑자기 많은 걸 바꾸자라고 하니? 그러지 말거라. 말귀를 못 알아듣네. 어이, 경찰 체포해. 법관 형사처벌해. 교도관 도망 못 가게 지켜.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게 어떤 사회? 기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가 이제 나중이죠. 이렇게 사회를 둘로 나누는 것 마르크스 쪽이죠. 갈등론 쪽입니다. 자, 그래서 밀스가 비판사회학자다 했고요. 기든스 역시 베버 쪽의 갈등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미래를 제시하는데 기한다. 대안적인 미래가 바로 뭐예요? 불평등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2번 갈게요. 자,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역사적 변동과 역사적 변동이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 상상력으로 이어집니다. 자, 기억의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게 관련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 요게 이제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커피를 마시는데 비판적에서는 커피 이야기하죠. 자, 어쨌든 이 커피는 커피 열매잖아요. 커피 농장에서 그 커피를 누군가가 따겠죠. 그걸 말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가 이걸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래요? 커피 마실 때마다 그 농장에서 그 농장을 제대로 기름지게 일구기 위해서 농장에도 뭐 거름을 준다든지 잡초를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커피 열매를 딸 때 뭐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벌레, 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저임금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노동 착취 받을 수 있어요. 대학병 밑에서 그냥 10시간 이상씩 그거 따고 했는데도 우리 돈으로 치면 뭐 2,000원, 3,000원 밖에 못 받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든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뭐 우리 그 카페라면은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이네. 그 카페 알바생. 그 알바생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별 이상한 진상 손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뭐 일일이 다 그런 생각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게 있다.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순전히 그냥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 구조적인, 제도적인 어떤 모순이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입니다. 자, 기억은 사회 구조가 되고요. 사회 구조적인 제도적 모순에 의해서 규정하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어. 달달해. 너무 진하네. 뭐 이런 거죠. 자, 이것은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역사, 자아와 세계사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정신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누가? 밀스가.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자질이 곧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니은은 상상력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력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쭉 방금 이야기했죠. 쭉 나오는 거. 사회학적 상상력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길게 써야 하긴 하지만 기출 제시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도 부담이 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회학적 상상력은 계속 니은은 상상력이고요. 다양한 사회학적 인식 방법을 활용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밀스는 특히 생활 환경에 대한 개인 문제와 기업, 사회 구조에 관한 공적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기본 도구가 된다고 했다. 사회학적 상상력의 기본 도구까지 밑줄을 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생활 환경에 대한 개인 문제와 사회 구조에 관한 공적 문제를 구별하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거는 아무리 내가 소극적으로 보더라도 0%다 0%. 심지어 기출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0%다. 이거는 제가 0%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안 된다. 지금부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저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문화 실력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문화 실력을 높인다고 해서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리고 높아졌는지 누가 판단을 해주겠어요. 우리는 사회문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임용시험 퀘스천에서 앤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한 300에서 400문제 정도를 저랑 같이 볼 건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자,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오렌지 하나 까서 하고 싶구매 하면서 먹는 거, 그 일상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저는 너무 막 그렇게 늘 이거 노동력 착취가 있었을 거야. 이거를 막 그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데 열린 것도 따야 되니까 그걸 따다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거 따고 내려왔는데 밑에 뱀이 독사가 지나가도 뭐 발을 물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과연 이 오렌지를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먹고 막 이거 왠지 죄책감이 느껴져. 이 정도 하라는 거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기억의 사회구조적 변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러한 연관성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신의 삶과 연관된 거시적인 역사적 과정을, 역사적 상상력이고요. 관계적 총체적인 게 뭐 인류학적 상상력에 관련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을 제대로 발동할 수 있다면, 작동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비판적 상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은요, 분노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정말 이렇게 피와 땀을 흘려서,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서 얻어낸 선거권, 투표권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은 투표하는 날, 선거하는 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인간 존중, 한 명 한 명의 인간이 내가 소중하듯이 저 사람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잘못된 제도들에 의해 가지고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불법적인, 편법적인 어떤 착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공자님 말씀으로 측은지심, 그죠? 이거 맹자님 말씀이고요. 공자님 말씀은 기소불욕이면 물시여 이 나라. 우리 묵자 선생님 말씀, 묵 선생님으로 하면 겸애입니다. 그죠? 자, 3번 갈게요. 자, 이제 기든스는 밀스가 말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를 제시를 했는데, 먼저 기억의 역사적입니다.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자, 반복을 해서 아주 그냥 지겹게 만들 겁니다. 그만 이제 알겠어요. 자, 기든스의 사회학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은 비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으로 비판적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그냥 너무 아니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자, 먼저 기억 역사적 상상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과거의 역사적 유산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유산, 물려받아야 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과거의 역사적인 문화유산, 두 글자로 뭐다? 전통이고요. 이 전통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전통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자, 사회과의 본질에 관한 전통 세 가지 중에서 무슨 모델? 무슨 모형?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자, 시민성 전달 모형, 바스 셔미스가 말한 그 세 가지 중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입니다. 가치교육 방법, 가치교육 접근법으로는 이거 뭐다? 언어적 교훈주의 됩니다. 그렇죠? 자, 어차피 우리는 임용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사회문화 시간인데 왜 사회과 교육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안 돼요? 자, 뭔가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느낌이 오면 그 책도 그냥 우리는 어차피 임용시험장에서
과목별로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A와 B를 나누어 23문제를 풀게 되는데 뭐 다 5과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5과목의 기본 개념서를 옆에 딱 두시고 뭐 책꽂이 두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왜? 방금 말했듯이 여기서 언어적 교훈주의 그리고 시민성 전달문 한 번을 떠올린 거 또는 그 참호책을 펼쳐가지고 한 번 잠깐 본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가요. 그냥 언어적 교훈주의 맞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가 하잖아요. 이렇게 저가.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자, 니은입니다. 받아쓰기 준비. 자, 받아쓰기 준비. 역사적 상상력이잖아요. 자,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됩니다.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회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자, 3번 문제인데요. 보시다 보면 교수님 왜 작성 방법이 없네요. 우리 실전 문제에서는 밑에 작성 방법이 있잖아요.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가면 다 그렇게 출제할 겁니다. 지금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많은 제시문을 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론책이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또 제가 뒤질 거거든요. 뭘 뒤져요? 인터넷 뒤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도 더 이런 제시문들을 긁어와가지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거를 이제 작성 방법을 밑에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좋은 것, 괜찮은 어떤 제시문들을 긁어 오자라는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이고요. 인류학적이죠. 인류학적 상상력 또는 비교 사회적 상상력은 각 나라와 지역의 삶의 모습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특정 나라나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요거 앞에 1번 문제에서 요거 빈칸으로 했잖아요. 그냥 어차피 기출입니다. 어차피 기출이에요. 자,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서로 비교, 동그라미, 비교. 자, 이 비교는요, 뭐, 누구나 어떤 학자가 비교를 싫어하겠어요? 마키아벨리도 비교합니다. 마키아벨리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 비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도 비교됩니다. 비교를 해야죠. 양적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하고요. 질적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비교합니다. 의무론의 칸트와 공리주의의 벤담 비교합니다. 마르크스와 베버 비교합니다. 비교를 하면은요, 알고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비교는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문화를 뭐라 그러냐? 거울이라고 하면 거울.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떤지, 자기 얼굴이 네모인지 세모인지 오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 자기 코 밑에 점이 있는지, 자기가 쌍꺼풀인지 아닌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비교는 모든 학문에서 비교를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콩트도 역시 비교를 강조했다라는 거 기출에 나왔어요. 근데 콩트만 비교를 강조했을까요? 비교를 강조 안 한 학자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데려와 보세요. 자, 기억 역사적 상상력과 디귿 인류학적 상상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결코 고정불변하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것이고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시대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보고 우리 것이 최고이고 우리 것이 기준이고 그러니 다른 문화들도 다 우리 문화처럼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정신 번쩍 차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어주기도 하지만 여행 많이 다니는 경우 있죠. 여행 다녔는데 근데 이제 보통 어릴 때 아이와 여행 갈 때 부모님과 잘해야 돼요. 가가지고 자문화 중심주의 쩔어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좀 아이한테 맡겨줘야 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뭐 이상해 말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지켜보자라든지 좀 더 먹어보자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물어볼까? 막
그 통역 애플리케이션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영어 정도는 해가지고 왜 그런 음식을 먹어요? 왜 그런 옷을 입어요? 뭔지 이런 것들 물어본다. 그럼 처음에는 아이가 왜 이상해 뭐 막 이랬는데 와 막 재미있어 막 이러죠. 야 정말 훌륭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 아이가 우리 교실에 오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가족과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고 설사 그 경험들의 차이가 있다 한들 우리는 그렇죠? 그 우리 아이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기를 많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 당연시되고 정당화되어 왔던 모든 질서와 가치 규범을 상대화하고 의문시하는 비판적 상상력으로 이어져 사회를 바라보는 기존의 눈을 바꾸면서 기존의 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눈, 이 기존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서는 무슨 론에서 기존이라는 말을 잘 써먹느냐? 갈등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론은요, 기존 사회라는 표현이 기능론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회가 같아요. 모든 사회가 과거의 사회, 현재의 사회, 미래의 사회도 유기체입니다. 모든 사회는 같습니다. 모두가 합의해서 우리 서로서로 잘 살자, 우리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잘 살자, 나는 구두를 잘 만드니까 나는 구두를 만들고, 너는 빵을 잘 만드니까 너는 빵을 만들고, 너는 양주를 잘 만드니까 포도주를 잘 만드니까 그거 만들고 우리 교환해서 우리 서로서로 재밌게 즐겁게 잘 살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냥 그 기존 사회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기능론에서는. 그런데 갈등론의 대표는 뭐니 해도 마르크스고요. 그러니까 갈등론 입장에서는 기존 사회가 있어요. 기존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존 사회와 바람직한 다음 사회, 그 다음 사회를 구분을 해서 프롤레타리아, 우리 노동자 계급들이, 피지배 계급들이 힘을 모아서 레볼루션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갈등론입니다. 자, 4번 갈게요. 이제 사회학적 상상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추가 설명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사회학적 상상력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중요하다. 사회현상을 과학적, 사회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들이 자신의 태도, 가치, 행위 등을 선택할 때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아까 뭐 커피 이야기도 했었고요. 뭐 오렌지 이야기도 했는데요. 채식주의자 있죠? 채식주의자.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채식주의자 아니고요. 뭐 저는 채식주의자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채식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동물들의 고통, 그러니까 내가 그 영양학적으로 무슨 알러지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동물이 정말 뭐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이제 먹는 거잖아요. 고기를 먹든지 국을 먹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함께 할 수 없다. 뭐 그런 의지로 이제 채식주의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저는 뭐 통계도 본 적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식주의자들도 그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키울 때부터도 오로지 이윤을 위해서 정말 비인간적이라는 말은 그렇고 비동물적으로, 그죠? 아주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막 그렇게 뭐 한다든지 또는 잠도 안 재우고 막 계속 뭐 계란을 낳게 한다든지 뭐 등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닭은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자란 건강한 닭입니다. 이 소는 정말 축구장 100개 규모의 초원을 달리던 그 소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뭔가 싶습니다. 그럼 뭐 초원을 달리던 소냐, 뭐 어디 뭐 축사에 갇혀 있던 소냐, 뭐 초원을 달리던 소고기를 먹으면 부담이 좀 덜하고 뭐 그 축사에서 그렇게 돼 있으면은 뭐 막 고통스럽나요?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들 지금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밀스는 사회학적 상상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얻어지는 최초의 수학은, 즉 그것을 구현하는 사회과학의 최초의 교훈은 개인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가 몸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찾음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을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개인은 자기와 같은 환경에 사는 모든 개인의 삶의 기회를 인식함으로써만 자신의 삶의 기회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베버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사회학의 대단하신 두 분이 등장합니다. 자, 베버와 마르크스죠. 베버와 마르크스. 앞에서 이거 반복하고 있는데요. 앤서니 기든스는 베버 계열의 갈등론자고요. 밀스는 마르크스 계열의 갈등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론은 어쨌든 지금 이대로 생각 없이 그냥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론 쪽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명의 대표학자가 나옵니다. 자, 베버죠. 베버는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이 가치입니다. 가치. 기억은 가치를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 즉 인간이 자기 행동의 궁극적인 의미를 헤아리도록 돕는 자기 명확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가치가 진정 바람직한 가치가 맞는지, 그럼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이 실천은 이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합당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명확성. 자, 자기 명확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허위의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모두가 합의해서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회다. 나도 이 사회에서 마땅히 내가 할 역할을 잘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사회 유지에 기여해야 해. 이런 생각이 허위의식이라는 거죠. 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벗어나 과학적 인식입니다. 자,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할 때 나오는 건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는 무슨 사회주의라고 한다?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그 전에 무슨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프리의 오웬 있죠? 공상적 사회주의입니다. 공상적 사회주의는 왠지 지금 이건 안 된다. 착취, 저임금 노동, 이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좀 더 좋은 사회로 가야 된다. 좀 막연했어요. 막연. 말 그대로 공상이에요. 공상.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그 일군의 무리가 있고요.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 내의 본질적인 모순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 투쟁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간다. 반드시. 법칙.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과학적 인식에 기초한 진정한 자기의식인 계급의식. 자, 리얼은 계급의식. 자, 베버와 마르크스는 나중에 어디에도 나온다? 사회 불평등 현상. 사회 불평등 현상의 계급과 계층할 때 나옵니다. 획득할 때 인간 해방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도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실전 문제 종교화반 사회문화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OT도 좀 읽고 하다 보니까 네 문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과목까지도 좀 우리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틀리는 게 좋습니다. 집중을 해서 서술이든 기입이든 시도를 하고요. 맞으면 맞는 대로 좋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더 좋습니다. 절대로 시간이 부족한데 빨리 봐야지 그래서 그냥 귀찮다, 아직 내가 사회문화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미리 채워보지 않고 미리 써보지 않고 그냥 드립다 받아쓰게 해놓고 나중에 그냥 그걸 계속 읽어봐야지,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거 뭐 한 20번 정도까지, 다음 강의는 15번에서 20번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써보고 저를 이 강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